본격적으로 방정식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주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또 뭐 연립 방정식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 부등식 들어가서 또 2차 부등식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2차 방정식, 2차 제일 다항식 있었지? 그 다항식 걔를 기준으로 이제 뭔가 생각을 하게 돼. 오케이? 근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오늘은 1차,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거예요.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서 등식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개념 노트에 정리한 게 하나 있을 거야. 그걸 다시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식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양변에 똑같이 내가 더하기 C를 하든 빼기 C를 하든 곱하기 C를 하든 아니면 나누기 C를 하든 이 등식은 계속 유지가 되는 성질이 있었지. 단 뭐 하나만 조심해 줬어야 돼. 그렇지. 나눌 때 요거 나누는 요 상황에 대해서만 조심을 해줬어야 돼. 어떻게? C가 뭐가 아니게? 0이 아니게.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것만 금지했었어. 그렇지? 오늘은 좀 여기는 얘 포인트를 맞춰서 1차 방정식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1차 방정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1차 방정식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가보죠. 1차 방정식은 이거야. AX는 B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왜냐면 저 식 자체가 무슨 식이야? 일단 다항식이지. 이걸 이렇게 할게. 1차 다항식을 가지고 만든 방정식입니다. 자, 등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등식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였죠? 부등식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부등호가 있는 식이고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죠?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항등식과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야? 이제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이제부터 여기는 얘 개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그 x값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 x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봐봐. 1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 해 못 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요 해 구할 수 있지 다들? 맞아요? 진짜? 자, 이거의 해가 어떻게 돼요? 이거의 해 x값은 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에서 배웠던 거냐면 중등에서 배웠던 거예요. 고등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얘는 오답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해. 제가 오답이 돼. 물론 제 답 맞거든? 그러니까 A-A분의 B 하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저기 있는 쟤에서 뭔가 놓쳤어. A하고 B에 대한 조건이 있어. A랑 B에 대한 조건.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누구에 대한 조건이냐면 A에 대한 조건이야. 왜? 0이 아니야. 그렇지. 맞아. 선생님 여기다. 나눌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됐던 그 이유는 뭐였어? 일단은 양변에 똑같이 뭐 한 거야?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여기 얘를 없애버리고 이게 마이너스 B 일단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맞아?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얘를 갖다 쓴 거야. 맞아?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양변을 뭘로 나눠주세요? A로 나눠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A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나눠주는 여기는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치? 여태까지 너희들이 풀 때 중등에서 풀 때는 봐봐 2x-1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2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 있는 얘가 어떤 문자로 돼버려 있는 거야. 문자가 돼버려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자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었어 없었어? 애시당초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제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해를 써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 해는 조금 복잡하게 이게 전부 다 해예요. 잘 봐봐. 여기 얘는 첫 번째 A가 0이 아니다 일 때는요. 요거 일 때 이거 이면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요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로.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생각해봐야 되잖아. A가 0일 때. 그럼 A가 0이라는 상황을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0이었대. 얘가 0이었대. 그럼 여기는 얘는 무조건 x에 내가 뭘 집어넣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0이 돼버리지. 맞아?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b란 말이야. 그지? 0. 그럼 b는 0이라는 등식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b가 0이었다면 이거였다면 해는 x는 무수히 많아지겠지. 요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 중에서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를 가지고 생각했다면 x에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잖아. 저걸 만족하는 저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아는 거 a가 여전히 0인데요. 이번에 b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요거 일 때는 어떨까요? 생각해보시죠. 그럼 봐봐. 여기 얘가 0이래. 그럼 여기 얘는 무조건 뭐가 돼버렸어? 0이 돼버렸잖아. 그렇지? 0이 돼버렸어. 근데 여기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x에 뭘 넣어도 내가 이 등식을 만족하게끔 x를 뭔가 넣을 수 있을까? 그런 x값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x값을 찾을 수 없겠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걸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됩니다? 없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 그냥 유일하게 하나의 해를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이런 경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부르죠. 부정. 오케이? 부정. 그 다음에 해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불능으로 불러. 불가능하다. 저기는 제 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봐봐. 우리 부정. 여기 부정 영어에서 들어봐. 부정사라고 들어봐야지. 맞아요? 투부정사 이런 거 들어봐야지. 영법이 되게 많잖아, 그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지. 투부정사 영법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가지고 한국말로도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뜻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참인 거를 내가 부정한다, 그럼 거짓이 된다, 이런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에서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는 이런 부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다 해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좀 어려워져요, 상황 자체가 지금부터는. 일단 한번 보자. 간단하게 문제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110페이지로 갑니다. 이리로 가보자. 자, 봐봐.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봐봐. 자, 1번 문제 볼게요. 보니까 ax-a는 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등식, 내가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고 싶었으니까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더니 a-1의 x는 뭐가 돼버렸어? a 더하기 2가 돼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넘겨서 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뭔가 좀 찜찜해졌어. 그렇죠? 내가 얘를 넘긴다는 의미 자체가 얘를 양변으로 얘를 나눈다는 뜻이잖아, 그지? 양변을 얘로 나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을 생각해. A라고 하는 게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이야. 맞아요? 요걸 생각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얘를 넘기려고 할 때 일단은 뭔가 이상해야 돼.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는 얘로 나눠줄 때 뭔가 이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a가 1이 아닐 때는요 그냥 넘겨도 됩니다. 그때 x값은 뭐가 되겠어요? a-1분의 a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얘가 해예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a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얘는 뭐가 돼버려? 빵 돼버리지? 근데 빵에다가 뭔가 x를 곱했대. 그럼 이쪽 좌변은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변을 바라봤더니 우변은 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3 되잖아. 그러면 0은 3이라고 하는 이상한 등식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요인의 얘를 만족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써도 되겠어? 불능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만큼을 다 써주는 게 답입니다. 이해돼요? 단순한 1차 방정식이지만 얘는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얘는 a x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얘는 bx에다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서 x 넘기고 이거 넘겨봤다. 그때 얘는 a 마이너스 b 요거에 x 이렇게 되고요.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 여전히 여기는 얘를 이제 넘겨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또 뭔가 찜찜해졌지. 맞아요? 뭐가 찜찜해?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 a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면 요거일 때는 요거 넘겨버리면 이거 자체가 지금 뭐야? a-b에다가 a 더하기 b잖아, 그지? 그럼 요거 넘겨버리면 다 옆에서 없어지겠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상황 보자. 두 번째 상황. a라고 하는 게 b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에 대해 생각해봐. 그럼 얘가 지금 a가 b였어. a가 b였어. 그럼 여기는 얘도 빵이 되고 여기는 얘도 뭐가 돼버려? 빵이 돼버리지. 맞아? 그럼 x에 뭘 넣어도 다 성립하는 상황이 돼버리겠네? 맞아? 그러니까 이때 x, 해는 뭐가 된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 뭐라고 써도 되겠어? 그렇지. 부정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다 써줘야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3번 가볼게요. 3번. 자 보자. 이번에 a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돼 있었어. x 더하기 2에다가 여기에는 5a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었네. 그죠? 그럼 봐봐.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겼어. 그럼 여기 봐봐. 얘랑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따로 돼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a-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나는 또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또 뭐가 문제가 됐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내가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a-2랑 a-3 이렇게 되버렸네.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는 a가 2일 때도 0이 되고 3일 때도 0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분류를 몇 가지로 하면 되겠어. a가 2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a가 3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A가 2인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세 번째는 A가 3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오케이?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봐야지. 그럼 이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그럼 얘가 지금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니까 여기는 얘가 0이 될 일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마음껏 이제는 넘겨줘도 되잖아. 넘겨주면 그 X값은 뭐가 되겠어요? 얘 분의 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A-3분의 1이군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 생각해봐요. A가 2면 여기 있는 게 빵 될 거야. 맞아? 그럼 빵 X니까 좌변 무조건 다 빵이죠? 근데 우변 보니까 우변도 빵이네? 맞아? 그럼 이거일 땐 뭐가 됩니다?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얘가 무수히만. 맞아? 그럼 A가 3일 땐 어때요? 얘가 3일 땐 이거 빵 되는데 여기 얘는 빵 안 되잖아. 이거 1 되잖아.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됩니다? 불능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생각 자체를 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성질에 의해서 그냥 내가 뭐 해준 거야? 분류해준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잖아.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 경우에 대해서 내가 분류해놓고 이 경우는 얘가 답이고 이 경우는 얘가 답이고 이 경우는 얘가 답이군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시작합니다. 알았죠? 채연이 역시 시작하니까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깨자. 그렇죠? 됐어? 그 밑에 있는 요 문제 하나, 두 개 있네요. 그 두 문제 빠르게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1차 방정식 쪽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두 번째 절대값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절대값에 대한 공포증은 좀 없앨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절대값이라는 걸 너희가 발견했습니다. 절대값. 여기는 얘가 어렵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으면 좋겠어. 그지? 절대값은 뭐 한 애야? 그냥? 얘는 그냥 조금 귀찮은 애야. 왜? 절대값이 귀찮으니.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내가 지금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내가 저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면 뭘 해야 돼? 여기 이 x 안에 들어있는 그 값을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지. 맞아? 그렇게 했었잖아요. 실수할 때.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냥 범위를 나눠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얘는 절대값이 하나 있으니까 얘 두 개로 나눌 거고 얘 절대값 두 개 있으니까 세 개로 나눌 거야. 얘도 마찬가지 세 개로 나눌 거야. 그냥 나눠서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다시 자 절대값 다시 첫 번째 문제 1번 봐봐. 1번 절대값 x-1은 2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얘를 지금 푸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 뭐야? 여기는 얘를 먼저 바라보지. 여기는 얘를 먼저. 얘가 지금 0이 되니까 x값을 찾아요. x값 얼마니? 1이죠. 그 1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랑 작다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가 크다, 얘가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x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 두 번째 x라는 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냥 계산하면 한다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봐봐. 자 여기는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렇다면 여기는 이 식 자체가, 여기는 요 식 자체가 그대로 뭘로 바뀌겠니? 뭘로 바뀌겠어? 재현아, 이거 뭘로 바뀔까?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요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 마이너스 그렇지, x-1은 2x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막 이 범위 내에서는 그냥 이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요 식이 그대로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야. 그지? 얘가 지금 2x 더하기 뭐가 됐어요? 4가 됐어요.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절대값은 뭐라고요? 어려운 애 아니야. 귀찮은 애야. 왜? 한 번 계산할 걸 두 번, 세 번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자 일단.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요거 넘어가. 아니 요거 넘어가. 그럼 얘는 x.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지. 맞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5래. 아 얘가 답이구나 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난 지금 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잖아. 근데 해가 x는 마이너스 5래. 이런 거 당연히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아닌 거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 나왔어도 얘는 해가 아닌 거야. 왜? 나는 여기서 이 범위를 가지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x가 마이너스 5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왔을 거라고. 됐죠? 일단 두 번째 상황. 여기서 이 상황에서 봐봐. 얘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3x는 뭐가 돼요? 3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되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해는 뭐였구나? 얘 해는 x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거 하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걸로 가보자. 잠깐만. 두 번째 거 가기 전에 봐봐. 이런 거 하나 좀 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절대값 a가 b래요. 이렇게 돼 있어. 그 얘를 좀 빠르게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a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a는 b도 될 수 있고요. a는 뭐도 될 수 있어? 마이너스 b도 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애시당초 얘가 그냥 b였으면 절대값 b도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b의 음수,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2, 근데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 마이너스 붙은 거인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은 그냥 절대값 x-1 얘가 지금 2x 더하기 4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럼 x-1이라는 게 2x 더하기 4가 되거나 x-1이라는 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상관없거든? 근데 이때도 사실 뭐가 들어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전제가 좀 들어갈 거야. 그렇죠?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뭐 제곱하고 막 그런 경우에는 절대값을 그냥 바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일단 너희들은 지금 현재는 절대값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차분히 범위 나눠주는 거. 오케이? 범위 나눠가지고 절대값을 없애버리는 형태로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3번 가보자. 재현아! 어이 졸려. 봐봐. 재현이가 해보자. 절대값 x 더하기 2 더하기 절대값 x-3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7이래요. 그럼 절대값이 몇 개 보였어? 2개 보였어. 그지? 그럼 얘가 0 되는 값들이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2개 있지. 그럼 여긴 얘가 마이너스 2 하나 찍어주고 여기다 3 하나 찍어주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하나랑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은 이 범위 하나랑 얘보다 작은 요 범위까지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범위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범위 x가 3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이 범위일 때는 여기는 요 식이 그대로 뭐가 될까요? 지연아. x 플러스 2 그지? 왜? x가 3보다 크대.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 그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묶여질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지.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렇지. 좋아요. 얘가 7 이렇게 됩니다. 그냥 등식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이야. 방정식이. 다음 수하나 두 번째 범위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같아도 돼요 사실.
근데 둘 다 붙일 필요 없잖아. 여기다 3보다 큰 거는 3인 거는 여기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또 3인 거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해도 돼. 오케이? 얘는 없게 할게 그냥. 됐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 이 식은 그대로 뭐가 될 것 같아? 윤지야. 발음이 안 돼. 윤지야. 이거 뭐였지? 이 식은 뭐가 될 것 같아? x 플러스 2, 그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컸으니까 얘는 양수였을 거야. 얘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올 거야. 그죠? 그럼 두 번째,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겠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가 7입니다라는 등식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세 번째 범위가 뭐예요? 마이너스 채연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치? 맞아? 작다. 그럼 요 범위에서 연이야. 저 식이 뭐가 될까? 일단 봐봐. x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니까 쟤는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 자, 절대값 x가 있었어요? 절대값 x가 있었어? x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음수 이렇게 있었을 때 양수였으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됐었어? 그냥? x가 됐었어. 얘는 마이너스 x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오는 거지. 맞아? 여기서 다시 얘가 음수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작을 때 얘가 음수야.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다음 여기는 얘는 양수니 음수니? x의 마이너스 2보다도 작대. 근데 거기다 빼기 3을 했대.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됐지? 그러면 나는 이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 하나 풀고 이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 하나 풀고 이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 하나 풀어서 세 번에 걸쳐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 요 2x는 뭐가 돼요? 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8이다, 그지? 그럼 x는 뭐예요? 4네요. x는 4는 요거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2번의 답은 x는 4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챙겨놓고 가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이 마이너스 x랑 유니 얘가 x랑 없어져 버리네? 그럼 얘 등식 자체가 5는 7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지? x에 뭘 넣어도 성립하지 않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여기서는 없었어. 됐나요? 채연아,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뭐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야, 그치?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되겠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근인 거 맞네, 해인 거 맞네, 그치? x는 마이너스 3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가 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건 안 써도 돼요? 그렇지? 어차피 이거 여기 중에서 만족하는 건 요거 딸랑 하나 있어. 여기 중에서 만족하는 건 요거 딸랑 하나 있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얘는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 됐어요? 굳이 뭐 이거일 땐 이게 답이고요, 이거일 땐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치? 어쨌든 내가 처음에 x의 범위를 분류해서 시작한 건 이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뿐이고, 그치? 이 범위일 땐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바라본 거고, 이 범위일 땐 이렇게 되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바라본 거고, 그치? 그래서 이때 해 만족하는 거 찾아냈고, 이때 만족하는 거 찾아냈으니까 이거 두 개만 답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 이렇게 다 나눠서 했었잖아, 답을 쓸 때, 그치? 얘는 x 값을 기준으로 나눴니? 아니야, 그치? 얘는 뭘 기준으로 나눴어? a 값을 기준으로 나눴어. 맞아요? 개수들 기준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수에 따라 그 근이 그걸 만족하는 근이 바뀌기 때문에, 봐봐. 지금 여기서는 이 개수에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 값 자체가 바뀌고 있어. 얘가 0이 아니었을 때는 x 값 요거 딸랑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둘 다 0이었을 때는 해가 다 된대. 모든 x 값이 다 된다는 뜻이고. a랑 b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x가 없었대. 어떤 x 값은 넣어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 맞아? 근데 얘는 애시당초 기준 분류를 뭘로 했어? x로 분류했지. 맞아요? x가 이거일 때 해가 이거입니다. 요거랑 요거일 때 요거니까 그냥 4 하나만 딸랑 써도 된다, 이런 뜻이야. 그게 차이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3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3번 문제. 자, 보자. 그 밑에 문제 너희가 풀어야 돼. 지금 잘 봐요. 이것도 한 번 해놓으면은 잘 돼. 오케이? 한 번 하면 잘 돼. 잘 봐봐. 연이. 근데 절대가 2개 맞다, 그치? 2개 맞어. 어떻게 할까? X는 1보다 일단 얘가 0이 되는 거랑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봤더니 1이랑 뭐야? 3이잖아. 수익선 딱 그려놓고 내가 1 찍어놓고 3 찍어놓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3보다 크거나 같다랑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거랑 1보다 작다 이렇게 3개로 범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x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뭐야? 태연아. x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냥 여기서 지금 3인 거 하나 했으니까 3인 거 더 할 필요는 없었어. 됐죠? 그 3은 뺐어. 그럼 세 번째 범위 윤지야. 뭐가 될까요?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세 개 범위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그죠? 수아나, 여기 있는데 식 뭐가 되겠어? 일단 봐봐. 여기 있는 얘 봐봐. 양수. 양수지. 그러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요거 양수야, 무수야? 음수지. 그거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3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해 먼저 구하보자. 이거 없어져 버리네, 그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이상한 식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자, 수아나. 양수, 음수. 무슨 수? 못 들었어. 음수? 왜? 양수 진짜 진짜? 내 표정 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왜 양수야?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지? 1보다 큰 것을 1 뺀 거니까 당연히 양수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양수. 그렇지. 3에서 3보다 작은 걸 뺀 거잖아. 그렇지? 양수. 얘는 뭐가 돼 그럼?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 2x가 되고 얘가 4가 됩니다. x는 뭐예요? 2네. 그죠? x 2가 요 안에 들어가나요? 그런 거 맞네. 그지? 요거 근이다. 해봐자. 됐어? 그럼 수학. 음수. 맞아? 그게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지? 그 다음 양수 음수. 잘 생각해봐. x는 1번 작대. 근데 3 마이너스 x. 양수 맞네. 미안해. 3 마이너스 x가 된다. 그지? 그러면 이 항이 없어지고 1은 3입니다라는 또 이상한 식이 나와버린다. 그지? 이거 하나는 없었어. 그러니까 세 번째 식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2입니다. 얼굴 빨개지려고. 됐습니다. 이렇게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사실상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정식은 1차 방정식밖에 없었어. 1차 방정식은 식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좀 전에 했듯이 2x는 4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x 마지막 x 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얘를 구할 수 있었는데 2차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그런 x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인수분해도 하고 뭐 완전제곱꼴도 만들고 근해공식도 써가면서 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가 첫 번째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 방정식의 근은 2차 방정식이면 근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오늘의 목표야. 오케이? 근데 왜 구할 수 있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 어떤 A랑 B랑 두 개를 곱했어요. 그 결과가 0입니다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A는 B가 그렇지. A가 뭐거나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지. 맞아? 마찬가지로 A, B, C 세 개 곱한 게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또 도출해낼 수 있을까?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거나 또는 C는 0입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들이 봐봐. 이거 하나 각각이 1차식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 몇 차식이겠어? 2차식이었겠지.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는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을 죄다 뭘로 바꿔서 풀고 있어?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1차까지 돼야지 1차 방정식만 우리는 풀 수 있었던 거거든 원래는. 근데 여기는 얘가 된다는 사실과 얘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야. 오케이? 2차 방정식도 해결할 수 있고 3차 방정식도 해결할 수 있고 1차로 인수분해 되는 몇 차 방정식이든 우리는 몽땅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오케이? 그럼 다시 오늘 배우는 메인 테마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럼 그 방정식을 해결하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은 뭐였어? 2차짜리를 인수분해할 수만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내가 x-1이랑 x-2로 이렇게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얘는 자연스럽게 내가 뭘로? x-1이라고 하는 게 0이거나 또는 x-1이라는 게 2라는 게 0인 걸로 이렇게 바꿔서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인 거예요. 오케이?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지? 다시 우리가 원래 풀 수 있었던 태초부터 풀 수 있었던 방정식 몇 차밖에 없었다고? 1차밖에 없었어. 그지? 그 1차밖에 없었던 거를 몇 차로? 2차로 바꿔서 다시 2차까지 확장시켜서 2차를 다시 1차로 바꿔서 푸는 걸로 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랑 이런 것도 있어. 봐봐. 그냥 A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대. 얘가 지금 B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여기는 얘가 상수라고 생각해봐. 얘가 상수야.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2차식이었어. 그러니까 A가 1차식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2차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는 이거랑 똑같잖아. A는 뭐랑 똑같겠어? 뿔마 루트 B랑 똑같겠지. 요거 이해돼요? 요것도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것도 사실은 a제곱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뭐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렇게 바꿔가지고 나온 결과 얘는 0입니다가 요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얘가 0입니다가 얘가 마이너스인 거고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얘에서 얘가 되는 그 결론 얘에서 얘가 되는 그 결론도 어쨌든 우리는 다 뭘 가지고 하는 거야? 사실은 인수분해라는 작업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는 중학교 때 배울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어. 2차 방정식의 풀이다. 2차 여기 써있네. 2차 방정식의 해법. 여기는 얘는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인수분해의 의한풀이. 인수분해의 그러니까 얘를 이용한 풀이.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 완전 제곱 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가지고 내가 완전 일반화 시켜놓은 거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완전 제곱식을 내가 완전히 일반화 시켜놓은 걸 가지고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 그렇지.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 근해 공식을 너희가 직접 증명하고 왜 근해 공식이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됐나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근해 공식 증명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완전 제곱식 만드는 요령 이런 거 다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봐봐. x의 제곱 이렇게 있었어요. 플러스 4x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렇지. 얘 반의 제곱. 맞아요? 얘 반의 제곱. 얘는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있었고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있었어. 똑같잖아. 그럼 안 되지. 9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얘 루트의 2배. 오케이? 얘 루트 얼마야? 3이잖아. 그거 2배. 6, x 이렇게 돼. 플러스가 되건 마이너스가 되건 어쨌든 두 가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어디서 연습했었니? 인수분해 처음에 할 때. 보기차식, 그지? 보기차식 인수분해 할 때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 연습 많이 했었잖아, 그지? 보기차식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 말고 합차 만들 때, 앞에 완전제곱식 만들 때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요령 잠깐만 다시 한번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처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풀이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당연히 x-1, x-3 이렇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테니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은 x-1이 0이거나 x-3이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었었어. 오케이? 앞으로 선생님이 여기 이 과정 생략하고 여기 이 과정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쓸 거야. x-1, x-3은 0 이렇게 써. 얘 근데 그러니까 1과 3이구나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이 과정 다 생략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쓸 겁니다. 다 이해되죠? 인수분해를 하면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그럼 두 번째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한번 해보자. 채연아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x까지 지금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가 필요한 거야? 플러스 4가 필요한 거죠? 그럼 3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만 4를 해줄 수 없으니 여기도 4 이렇게 해줄게. 됐어? 그 상태에서 이거 넘겨버리면 이거 얼마가 돼요? 1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기 전에 내가 식을 변형한 거야. 한쪽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x-2 요거 전체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결과가 지금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이 식에서 다시 a제곱이 뭐가 됐을 때? b가 됐을 때 a는 뭐가 됩니다? 뿔마 루트 b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 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x-2라고 하는 게 뭐겠구나.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x-2라는 게 뭐겠구나.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겠어? 요거 넘어가니까 얼마야? 3이지 뭐. 요거 넘어가니까 얼마야? x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3이랑 1이라는 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근해 공식 증명을 시작할게요. 오케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있었어요. 근해 공식 다 쓸 수 있잖아, 그지? 어떻게 돼요? 일단 2a분해를 할게. 오케이? 2a분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2분의 뭐가 돼요? 4 플러스 요거 얼마니? 4 그러니까 루트 2네 그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일 때 뭐가 돼요? 2분의 6 되니까 3 되는 거고 이거 마이너스였을 때는 2분의 2 되니까 1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의 끈이다. 됐어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목표 근해 공식을 제대로 증명하고 왜 근해 공식이 그렇게 됐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근해 공식이 뭐였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지? ax제곱 더하기 2b 다시 x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1차의 개수가 뭐인 거? 짝수인 거 라고 해서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배웠지. 기억나요? 짝수 근해 공식 어떻게 했었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었지. 안 배웠어요. 오케이 좋아요. 요거 두 개를 오늘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웬만하면 짝수분해 공식, 그러니까 짝수인 상황 무조건 예로 접근할 겁니다. 왜냐면 계산이 되게 훨씬 더 편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로 접근할 거니까 너희도 이거 반드시 기억해. 알았지? 둘 다 기억해야 돼. 이거 봐봐. 얘를 쓰면은 몽땅 다 답을 구할 수는 있어 사실은. 그지? 그럼 얘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처럼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외우기 싫어서 그냥 이걸로 다 계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언제까지 그랬냐면 삼수할 때까지 그랬어. 오케이? 이걸로 다 했어 그냥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언제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냐면 과외할 때 있지. 과외할 때 있으니까 가르쳐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쓴다고 난 이것만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과외할 때 몇 번 가르쳐주다 보니까 내가 외워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몇 번 써보니까 개 편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편해요. 진짜 편해. 그렇지? 얘도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좀 많이 커져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서 해볼게요. 다시 봐봐. 근의 공식은 뭐를 일반화 시켜놓은 거라고?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일반화 시켜놓은 거야.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일반화 시켜놓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근의 공식이라고. 오케이? 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어져 있는 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얘가 뭔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 바꾸기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일단 첫 번째 파트 뭐 해줘? A로 묶어. 어디만?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플러스 c 이렇게 쓸 때는 0입니다. 이렇게 쓸 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연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어? 여기 있는 얘의 다시 봐봐. x의 제곱에 더하기 6x 이렇게 있었어. 더하기 뭐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 9가 들어. 어떻게 계산했어? 그 얘를 2로 나눴어. 그래서 얘 반의 제곱한 거잖아. 똑같아. 여기 얘를 뭐 해줘? 2로 나눠. 오케이? 2로 나누면 뭐예요? 2a분의 b겠지 뭐. 요걸 제곱해. 그럼 뭐가 돼?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래서 얘를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근데 이 식에다 일방적으로 얘만 더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빼줄 거야. 얼마를 빼줄까? 이거 뒤에 곱한 것만큼이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거 뒤에 곱한 것만큼을 빼줘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뭘 빼줘야겠어? 4a분의 b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그치?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그럼 a 하나 없어지잖아. 여기까지 됐죠? 왜 얘를 빼주는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내 준비가 좀 어느 정도 완성됐네. 그럼 여기 보니까 a분의 그럼 이거 뭐가 될까? 채연아? x 플러스 2a 그렇지 2a 분의 b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는 이거 두 개 이쪽으로 다 넘겨버릴까? 그리고 통분을 하자. 4a로 통분하자 이렇게. 그럼 b제곱 넘어가서 이 b제곱 그대로 써줄게.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c잖아. 거기 내가 4a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 4ac. 어서 많이 보던 애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지. 맞아? 여기서 보던 애가 등장했다,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a는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근데 이거 함부로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a가 0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애시당초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은 여기는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대로 넘겨줘도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식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x 더하기 2a분의 b 이거 전체 제곱이 뭐가 됐어요?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 상황이 됐잖아. 이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 루트 씌우면 뭐가 돼요?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를 넘겨주면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x는 2a분의 통분하자. 어차피 여기 2a 여기 2a 가지고 있으니 통분하자. 그럼 얘는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끝이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뭐라고?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만든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풀던 방식 그냥 그대로 여기는 이 식을 토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해 나가잖아.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근해 공식이 완성돼. 이거 너희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희들은 안 해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해봐 라고 말할게. 알았지? 그래도 안 하면 안 된다. 꼭 한번 해봐. 알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짝수분해 공식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얘를 또 이제 이 과정을 또 거쳐서 또 증명하기 싫잖아. 맞아? 그냥 여기 있는 이 근해 공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다시. 자, 지금 두 번째로 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근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 2a분의 얘 지금 x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 이만큼이 통째로 b였을 테니까. 그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다? 얘의 제곱. 그러니까 4b-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요 4랑 여기 있는 요 4는 내가 4로 묶어서 빼낼 수 있잖아. 그렇지? 걔네가 빠지면 얼마로 빠지겠어? 2로 빠지겠지. 아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얘랑 그래서 없어지네. 맞아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오케이? 헷갈리죠? 근데 왜 저기는 2B-예요? 그러니까 얘가 짝수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거 예를 안 들어줘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요거 그냥 그대로 아까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뭐가 됩니다?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됩니다. 루트 4는 얼마군요? 2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얘를 내가 짝수 근해 공식에 대입하고 싶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식을 이렇게. 아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짝수였구나. 1차의 개수가 뭐였구나? 짝수였구나. 짝수라면 내가 2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2로 빼가지고 이 하나랑 여기는 요 이 하나를 가지고 얘가 지금 b 다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 그대로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다시 a분의 1분의 그럼 마이너스 b 다시였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2로 들어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은 4고요. 마이너스 ac 하면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그죠? 아까랑 식이 어때요? 훨씬 간단해졌지?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근데 훨씬 간단해요. 이렇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도 훨씬 간단해지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막 예를 들어서 128이야 막 이랬어. 그러면 장난 아니야. 128을 제곱하는 게 편하겠니? 이거 반 한 64를 제곱하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64 제곱하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죠? 다시 여기 요 공식 다시 봐봐. b-의 제곱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b-라는 거 b를 그냥 일방적으로 제곱을 해야 되는 어디 갔어? 그냥 제곱을 해야 되는 여기는 얘를 얘 반을 제곱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식 자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해 공식까지 정확하게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앞에 부분 요거 안 하고 넘어갔어. 그치? 요거 안 하고 넘어갔어. 이건 안 해도 돼.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선생님 쓸 시간도 없이 막 진행하는데. 그죠? 자,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법.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됩니다. 여기서 A가 0이 아니다, C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다 깔아놨으니까 내가 이거 다 나눠가지고 바로 그 이렇게 나온 것 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는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근해 공식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지금 정리 안 하고 그냥 바로 넘겼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가지고 여기 얘네들을 풀고 그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직접 말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제 근해 공식을 너희가 쓰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저희가 양수가 됐다면 그냥 실근이 되는 거고 음수가 됐다면 허근이 되는 거야. 허수가 될 테니까. 그지? 제가 0이 됐으면 얘가 0이 됐으면 이만큼이 다 사라진다는 거니까
이거에다 플러스 0,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요것만 두 개 생기겠지 근 자체가. 그러니까 중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겠어?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여기 내가 판별식. 어쨌든 이건 직접 근해 공식을 써가면서 걔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직접 근 구해서 해석해 주세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실전으로 한번 가보자. 7-4번. 여기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죠? 그죠? 여기서 이 근해 공식 두 번째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있는 걔만 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처음에 봐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의 풀이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인수분해라는 애도 있고요.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생으로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은 난이도 자체는 점점 어떻게 돼? 이로 내려갈수록 점점 계산의 난이도는 복잡해져요. 맞아요? 인수분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로 빠르게 해결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어쩔 수 없이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봐봐. 이거 처음 딱 보자마자 근해 공식부터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기는 제가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아니니? 되죠? 그지? 여기 있는 얘는 가만히 보니까 2a라는 거랑 2b라는 거랑 이렇게 나눠질 거고. 맞아? 근데 여기 얘가 지금 2a가 플러스고 2b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요거 다른 것도 확인되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완벽하게 딱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2a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b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얘의 근은 뭐겠어요? 얘의 근은 여기다 그냥 쓸게. 얘의 근은 마이너스 2a랑 2b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건 쓸데없이 막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알았죠? 웬만하면은 인수분해를 이용했으면 좋겠어. 그럼 두 번째 거는 저거 되니 안 되니? 두 번째 거. 자, x 다시 뭐라고 했어? a, b,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네. 는 0이래. a, b는 0이 아니라고 줬으니까 안심하고 다 사용해도 될 것 같아. 됐죠? 그럼 요거 보니까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뭘로 나누고? A랑 B로 나누고 여기 얘는 뭘로 나누고? B랑 A로 나누고 맞아요? 마이너스 A 쪽에 마이너스고 B 쪽에 플러스잖아 그지? 요쪽에 마이너스 요쪽에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어? 그러니까 BX 더 마이너스 A에다 AX 더하기 B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 0 아니고 얘 0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 뭐가 되냐? 마이너스 B분의 그냥 플러스 B분의 A 요거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근 두 개 나오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보이니? 네. 다음 3번 보자. 3번은 이제 또 갑자기 뭐 나왔어? 절대값 나왔어. 어려워졌니? 귀찮아졌지. 아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줬어. 귀찮아졌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x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야?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귀찮은 거야. 그냥 너희는 어렵게 느껴지니 혹시 얘를 바라보면 좀 뭔가 압박감이 느껴지니 싫나? 그치? 그런 마인드를 버려요. 절대값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닌데. 절대값은 그냥 너를 되게 귀찮게 하는 애일 뿐이야. 오케이? 윤지 동의하죠? 맞아요? 응. 우리가 절대값을 봤을 때 하는 행위는 딱 하나라고. 뭘 하라고? 네. 그치?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 나눠주세요. 분류해주세요. 그치?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x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두 번째, x라는 게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래요.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분류해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이 방정식은요. 아 x의 제곱 더하기 3배의 x-1에다가 마이너스 7이 되겠군요.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아 여기 이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x-1에 x가 빠졌네요. x-7은 0 이렇게 되겠다. 아 있네. x 어디 있었어? x 없었죠? 됐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이게 뭐야? 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0이네, 그지? 이 방정식. 그럼 얘 봐. 얘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 되잖아. 뭐라고? 5랑 2.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얘 그는 뭐였어? 마이너스 5랑 2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다음 여기로 와보자. 아니야, 여기로 가기 전에 이거 먼저 해결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5랑 2가 전부 다 답인가? 아니네, 그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난 생각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같은 건 그냥 아니었겠지? 이거 다음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와볼게. 여기 얘 가만 보니까 이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 얘는 또 4랑 1이랑 이렇게 있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얘 그는 4 또는 뭐가? 마이너스 1이 그리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는 얘는 또 여전히 근이 아니잖아. 얘는 그는 요거지. 요거랑 요거가 근이니까 아 저 방정식의 답은 2가 되거나 또는 x는 뭐였군요? 마이너스 1이었군요. 그냥 이렇게 답해줍니다. 봐봐. 그냥 2차 방정식 하나 있을 때는 하나 인수분해하면 끝났었어.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한 방에 계산 못해. 그지? 그래서 분류를 했어. 두 가지로. 그냥 두 번에 걸쳐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보고서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았죠? 절대값에 공포증을 갖지 마.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 고2, 고3 딱 되는데 절대값만 보면은 아 절대값 무조건 어려운 거야. 난 못 푸는 거야.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절대값 보자마자 뭐 할 생각해? 여기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0 되는 걸 기준으로 분류할 생각만 하면 끝난다. 두 번에 걸쳐서 혹은 세 번에 걸쳐서 계산만 해줍니다. 알았죠? 절대값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7-5번으로 가보자. 이제 슬슬 계산이 조금씩 복잡해져요. 자, 선생님이 오늘 2차 방정식 시작하면서 너희들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처음 시간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1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이거였어. 그치? 1차 방정식 무조건 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방정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 해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고, 그치?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였고, 맞아?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도 1차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였지? 근데 그거를 일반화 시켜놓은 게 근해 공식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였어? 아, 이제부터는 우리는 무조건 2차 방정식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겠구나. 어디까지는? 2차 방정식까지는. 됐어요? 3차 방정식부터는 무조건 구한다는 보장이 없어져요. 3차 방정식부터 무조건 근 못 구할 수도 있어. 근 없는 것도 있어. 실근은 무조건 하나 존재하긴 하는데 그 근을 내가 실제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2차 방정식까지는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온다고 한들 무조건 난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팁을 주는 것뿐이야. 무조건 이 방법대로 따라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루트 2-1에 x의 제곱에다 플러스 3-루트 2의 x에다가 더하기 루트 2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를 내가 그냥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할 수는 있거든. 할 수는 있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좋아요라고 하는 팁을 하나 줄게요. 팁을 하나 줄게요. 뭐냐면 2차 항의 개수는 딴 건 몰라도 2차 항의 개수만큼은 이뻤으면 좋겠어. 이거 맞니? 쌍시옷인가? 쌍시옷 맞아? 쌍시옷 맞춰야 돼요. 맞아요? 나 또 얼굴 빨개지려면 같은데? 아니요. 아 쌍시옷이다. 쌍시옷 맞아요? 왜?
이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간단했으면 좋겠다 얘기. 이렇게 쓰지 말자 또. 간단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무리수로 주어져 있어. 간단하다는 얘기는 정수 내지 자연수. 그 중에서도 양수,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분모에 있을 때 쟤를 여기 있는 얘를 자연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에. 걔를 가지고 뭐라고 했었지? 유리화라고 했었지. 맞아? 이럴 때 분모 문제에 똑같이 뭐 했어? 루트 2 플러스 1 5 곱했지?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곱했지? 그럼 등식에서는 뭐 하면 되겠어? 양변에 똑같이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곱해봐야 0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두 개 전개 해버리면은 1창의 개수가 1이 돼버립니다. 2창의 개수가 1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네. 보여줘야 될까? 그거 전개해봐. 2 빼기 1이 상지. 이게 뭐가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얘랑 곱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도 무리수 있는 거랑 무리수 없는 걸로 좀 구분해서 해보자. 자, 여기서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2 되죠. 맞아? 그 다음에 1이랑 얘랑 하면 플러스 3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무리수 있는 거. 얘랑 곱하면 3이죠? 3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x.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곱했네. 그럼 뭐가 돼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다. 얘는 빵입니다라고 해서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 1차 항만은 이뻤으면 좋겠어. 간단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 상태로 하면 인수분해가 한결 좀 쉬워집니다. 한번 해볼까?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 이것도 근해 공식 처음부터 막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우리 이중분할을 배워서 사실 이걸 할 수 있거든. 이제는 근해 공식으로 하는 것도 보여줄게. 근데 인수분해 웬만하면 해보자. 이거 뭐랑 뭐로 나누면 될까?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아까 우리가 얘랑 곱한 거였잖아, 그지? 맞아? 요거를 곱하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더 쉽게 보였을 거야. 하나는 루트 2고 하나는 루트 2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고 요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얘가 되죠. 그렇지. 되긴 하는데 이걸 내가 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긴 하지. 근데 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계속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좀 루트 2분의 1로 나누면 안 돼요? 아,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좋아. 되게 좋은 질문했어. 루트 2분의 1로 나눠도 돼요. 오케이? 나눠도 돼. 여기가 그러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눌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뭐 해? 유리화라는 작업 한번 할 거지. 여기서 또 뭐 할 거야? 유리화라는 작업 한번 할 거지. 그럼 그 결과가 여기 있는 얘를 다 곱한 거랑 똑같아져. 그렇지 않니? 완전 똑같아지잖아. 이해돼요? 다 보여줘야 되지. 자, 다시 봐봐. 여기 요거 가지고 해볼게.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2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거 x 이렇게 지금 표현할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유리화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할 거야? 다시 루트 2 더하기 1을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할 거지? 맞아? 그럼 여기는 얘가 뭐야?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얘는 결국 얘랑 곱한 거네? 그럼 걔가 결국 여기는 얘랑 곱한 거잖아. 그지? 켤레를 곱해주는 효과가 나니까 어차피 똑같은 계산이.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되게 좋은 질문이야.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얘는 x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끈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또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근해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쓸 때도 마찬가지. 여기는 얘가 그래도 이뻤으면 좋겠어. 알았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써보자. 근해 공식. 어떻게 될까요? 될까? 해보자. 2의 2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럼 요거 제곱해보자. 아이고 잠깐만.
8 더하기 1이니까 9 더하기 4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ac 이게 뭐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됐죠? 어이구 다행히 너무 다행히 너무 예쁘게 없어져 버린다 그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1이 돼버린다. 아이고 그래도 얘가 1이었어. 됐죠? 이게 예쁘게 나오네요. 근데 평소에 이 정도 하는 문제를 아. 해결할 일이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배우면 못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외우기가 아, 네.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는 없는 거야 사실. 교육과정에 없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해. 그렇죠? 근데 문제 풀다가 너희들 공부하다가 문제 푸는데 근데 이중분호를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이중분호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종종 있잖아. 근데 그 문제를 너희가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것 때문에 시간을 괜히 엄청나게 많이 허비하게 될 거거든. 그지? 그래서 배우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이중분호가 나오고 어떻게 풀면 이중분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풀다 보면. 근데 이중분호가 안 나왔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분호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알았죠? 어쨌든 근의 공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얘는 어때? 아이가 있어. 그지? 무리수만 봐도 실어가지고 쟤를 이쁘게 만들려고 유리화라는 작업을 했는데 얘는 지금 허수가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줄까?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해요? 마이너스 i를 곱해요. 그냥 i를 곱하면은 1창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1 되는 게 이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1 만들어서 x제곱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i에 제곱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네. 요거의 x. 그 다음에 얘랑 곱했어. 얘랑 곱했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랑 곱했어. 플러스 i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 자체가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죠? 어떻게? 얘를 i의 제곱으로 볼까? 오케이? 그럼 얘랑을 내가 i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1 더하기 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i랑 1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지? 요거랑 요거 두 개 나온단 말이야. 그거 두 개 다 마이너스 중에 딱 나오잖아. 됐습니다? 여기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x값은 i이거나 1 더하기 i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근데 한 가지 선생님 좀 염려되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 개수가 허수일 때 있잖아. 개수가 허수일 때는 근의 공식에 넣었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여기는 이 부분에 허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어요. 루트 안에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를 내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 얘가 허수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없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아이고 다들 지쳐가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그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여기 7-6번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여기서 이제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켤레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유리계수. 여기 켤레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계수. 여기 켤레근. 여기서 이 켤레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유리계수란 단어랑 실계수란 단어, 여기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라고 하는 얘의 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였습니다. 이러면 좀 헷갈리겠다. 이렇게 할게. m 더하기 루트 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요렇게.
근데 여기서 m은 유리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은 무리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한 근이었잖아. 그럼 자동으로 다른 한 근은 무조건 m-루트 n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른 한 근이 됩니다. 이게 혈례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지?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유추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만든 근의 공식이라는 애가 존재하잖아. 근의 공식.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봐봐. A랑 유리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랑 C가 전부 다 무슨 수였어요? 유리수였어요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얘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유리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죠? 여기는 얘가 뭐였다는 소리야? 무리수였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m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이 잘 정리해보면 걔가 루트 n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항상 얘네들은 한 쌍으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거든. 그지?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무리수였다고 생각해. 얘가 A, B, C가 그냥 실수였다. 그럼 그냥 실수였다는 조건이었어.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뭐일 수도 있어. 사실은 루트 3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B 값 자체가.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가 무리수가 되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 다른 한 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한 근이었을 때 얘가 한 근이려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일 먼저 뭘 바라봐? 얘가 되기 전에 뭔가 하나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체크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는 이 개수들이 각각 유리수인지 아닌지 여기는 얘에 대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연예 됐어? 그럼 똑같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라고 하는 얘의 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볼까? m 더하기 ni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때 여기는 얘랑 얘 m과 n이 전부 다 여기는 요 두 개가 둘 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A랑 B랑 C라는 애가 여기는 얘가 실수입니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얘가 한 근이라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m-루트가 아니죠. ni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다른 한 근이 됩니다. 걔의 켤레가 무조건 다른 한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똑같은 얘기죠? 여기 똑같은 이 방정식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가 허수가 나올 수 있으려면 여기는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A랑 B랑 C가 다 모였으니까 실수였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실수 파트가 되고 이쪽 파트가 뭐가 되는 거야? 허수 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하나의 근이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하나의 근이 돼.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실개수가 아니라 이 말이 없었다면 제가 그냥 A, B, C가 복소수였다면 B 자체가 얘 자체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얘다 마이너스 붙인 애가 근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맞아요? 얘가 허수였으니까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있는 얘네들이 각각 쌍으로 근이 되는 것 뿐이잖아. 요쪽이 만약에 허수였다면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각각 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겠다. 얘는 어떤 체크를 해야겠어? 얘가 한 근이다라고 문제에서 줬다면 여기는 얘는 이 실수 얘네들 그 모든 개수들이 앞에 들어있는 요 개수들이 몽땅 다 실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 있는 개에 대한 켤레근 얘기로 넘어가요. 됐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 증명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 7-6번 문제랑 그다음 그 밑에 문제 중에서 걔네들이 각각 제 근이 되는 걸 보여주세요라는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 여기는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 이거 증명은 또 되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잘 봐봐. 자,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대. 여기 얘 한 근이 지금 a 더하기 bi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a랑 b는 실수라고 했고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한 근이니까 다른 한 근은 a-bi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체크해 보라고요. 여기 개수 1이죠? 실수 맞아요. 그 다음에 P랑 Q 여기서 실수라고 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근이면 여기는 얘가 다른 한 근이 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부터 걔에 대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근이었을 때 얘도 근인 거를 지금부터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봐봐. 우리 근이라고 하는 것,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얘는 이 방정식에다가 걔를 집어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드는 애지. 맞아요? 그게 원래 해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잖아. 해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해가 얘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이걸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얘는 이걸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그럼 그 결론이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거 전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P A 더하기 BI에다가 더하기 Q는 0입니다라는 이런 등식이 지금 성립합니다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이해 됩니다? 오케이? 그냥 집어넣어 본 거야? 그냥 집어넣은 거라니까? 윤지? 됐어? 안 됐어? 그냥 집어넣은 건데. 다시 어디가 됐어? 너의 시선은 지금 이쪽에 지금 머물러 있었거든. 자, 다시 여기서 얘 해가 얘였을 때라고 문제에서 조건 자체를 줬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x, 여기는 요 x 대신에다가 여기는 얘를 한번 넣어본 거고 여기는 요 x에다가 여기 한번 넣어본 거야.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났어.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이 등식은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사실을 나는 현재 알고 있잖아. 그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크게 뭐 할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보자. 그래도 성립하겠지. 맞아요? 그럼 봐봐. 켤레는 성질상 더하기 나눠줬을 때 이거 끊어가지고 각각의 켤레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있을 때 이것도 끊어도 된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제곱인 것도 곱하기니까 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지. 맞아? 또 요거는 봐봐. 실수의 켤레니까 이건 없어져도 정상. 오케이? 여기는 요 켤레는 여기는 얘에다 쓸게. 그다음 여기는 얘 켤레는 사라져야 정상. 여기는 얘도 사라져야 정상.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그냥 A-BI의 제곱 더하기 P의 A-BI 더하기 Q가 0입니다라는 식이 나왔지. 그럼 여기는 이 방정식에다 뭘 넣은 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A-BI를 넣은 거랑 똑같아지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A-B도 여기는 얘 근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겠어? P랑 Q가 뭐일 때요? 실수일 때야. 왜냐면 여기서 내가 이 짓을 했을 때 여기는 각각 켤레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그치? 얘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똑같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얘가 허수였다면 얘의 켤레가 얘랑 똑같지 않겠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각각 얘랑 얘가 다 실수여야 된다. 얘도 여기는 얘가 실수여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알겠습니다. 넘어가. 그래서 여기는 7-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1-루트2가 x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래? 이 방정식에 해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정리하면 될 거. 알죠? 요거 가지고 충분히 P랑 Q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얘가 하나의 근이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뭐겠어? 1+루트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한번 직접 풀어볼까? 봐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0입니다의 해가 지금 1-루트2였어요. 그죠?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 p랑 여기는 이 q가 지금 무슨 수랬어? 유리수라고 줬어. 그지? 얘가 지금 무슨 수인데? 무리수인데 유리개수를 줬단 말이야. 1도 유리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당연히 어떤 게 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1-루트2가 근이 된다는 사실 이제 알겠지? 그거에 대한 증명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라고 치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직접 뭐 해봐? 일단 넣어봐. 오케이? 그럼 넣어보면 뭐가 될까요? 넣으면 1-루트2에 뭐가 됐어? 제곱 그냥 p에 1-루트2 이렇게 되고 더하기 q 이렇게 됐죠. 그럼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등식 자체가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테니 여기는 얘를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거 한번 정리해볼게. 이거 뭐가 돼요? 3 -2루트 2 이렇게 되죠?
됐어?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루트 2p 이렇게 되죠?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실수만 있는 거 다시 유리수만 있는 거 다 찾아봐. 3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게 다 유리수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2 가지고 있는 거 다 찾아봐. 마이너스 2 루트 2 다시 2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뭔 소리야? 마이너스 p에다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다. 됐습니다? 거기에 루트 2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지금 무리수 상등으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얘가 뭐여야 돼? 빵이어야 되지. 맞아? 여기는 얘가 뭐여야 돼? 빵이어야 돼. 됐습니다? 그렇다면 p 값이 얼마나 소리고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q 값이 얼마나 소리고 여기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조건들 찾아낼 수 있겠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1 더하기 루트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근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한번 넣어볼게. 일단 직접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p에다가 뭐가 됐어?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됐고요. 더하기 q 이렇게 됐어. 0 이렇게 됐어.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해. 그럼 1,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p 더하기 루트 2p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q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만 떼서 3 플러스 p 더하기 q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여기는 얘만 떼가지고 더하기 2 플러스 p 루트 2다 이렇게 쓸게요. 얘가 0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0인 게 p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얘가 0인 것도 마찬가지로 q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얘도 어디 갔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제 베이스가 뭐야? 뭘 가지고 접근해요 지금? 무리수 상등까지 접근하고 있죠? 무리수 상등이려면 여기는 각각의 개수들 P랑 Q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여야 돼? 유리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혈랭은 개념을 가지려면은 여기는 얘가 무리수근을 가졌어. 무리수근을 가졌을 때 유리 개수인지 확인하고 유리 개수가 맞다면 혈랭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x의 제곱에 플러스 뭐 p, x 더하기 q 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여기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1을 근으로 갖는데 라는 딱 이 조건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얘랑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 줬어 안 줬어? 안 줬거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문제에서 나와요. 알았죠? 여기는 얘가 근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얘가 다른 한 근이 얘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P랑 Q가 무슨 수다? 유리수다라는 전제가 딱 깔려버리잖아? 얘가 깔려버리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얘 무리수근인데 여기 있는 개수들 가만히 다 보니까 걔 유리 개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무조건 1 플러스 루트 2였을 거야 라고 해서 나는 두 개의 근을 다 구해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봐봐. 선생님이 이제 오늘 했던 말의 핵심을 잘 들어봐. 오늘 했던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2차 방정식까지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세요가 오늘 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이상한 말을 할 거야.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잘 들어봐. 다음 시간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을 발견했을 때 근을 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거야. 오케이? 오늘 배운 거랑 다음 시간에 배운 거랑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상반돼 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너희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자꾸 구해보면서 그 근 자체 구하는 것, 그 식 자체가 복잡하다는 걸 오늘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근을 유추해내는 거. 근의 관계를 유추해내는 근 하나 딸랑 구해달라는 문제면 그냥 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 봐봐. 다음 시간부터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 중에 하나야. 자, 봐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뭐라고 할까? 1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 근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내가 궁금한 게 이런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에다가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를 구해주세요.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걸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요 방정식에서 이 근을 직접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오긴 해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 오케이? 오늘 배운 것까지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가 다음 시간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봐봐. 근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성립하겠죠. 맞죠? 그러면 뭐가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뭐가 돼?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쓱 지워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도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 1이지.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들이 하는 내용은 그냥 그런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좀 뭔가 딱 바라봤을 때 뭔가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일 때 직접 근을 구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다가 오늘 수업의 핵심인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근은 이제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하나 깔아놓고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여기 있는 이 답을 구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되게 많아요. 이 켤레근 개념 이것도 개 중요합니다 진짜. 알았죠? 켤레근에서 무리근 봤어. 그럼 너희들의 선택은 무리근 봤어. 자동이 돼야 돼. 무리근 보면은 뭐 먼저 생각해? 유리계수 먼저 생각해. 오케이? 허근 봤어. 뭐 먼저 생각해? 실계수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거 먼저 생각하고 켤레근, 그거 먼저 생각하고 켤레근. 여기는 이거 자동으로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7-7번에 있는 요렇게 생긴 애 다시 나왔어. 요렇게 생긴 애를 이제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라고 읽는데 이거는 3차 방정식 쪽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테니까 지금은 건너뛸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하이매스에도 있을 거고 정석에도 이 문제 있을 거야. 요렇게 W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W 이렇게 생긴 애 있으면 그냥 다 넘어가.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근.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근. 이런 게 나오잖아. 여기는 이게 나오잖아. 일단 다 넘어가 주세요. 됐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되게 자세하게 할 거예요. 하루를 다 소비해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은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어. 요런 거 보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요 W가 보이면은 넘어가. 요런 방정식의 근, 요런 방정식의 근 얘기 나오면 일단 넘어가. 알았죠? 넘어가. 그다음 이제 마지막 7-8.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활용이에요. 근데 활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봐봐. 너희들이 이제 중등 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건 되게 잘해. 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잘하거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뭘 못하냐면 식을 만드는 걸 되게 못해요. 그렇지? 뭔가 저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런 게 되게 힘들 거야. 맞아요? 많이 경험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읽으면서 걔를 내가 자연스럽게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봐봐,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짜냈는데 남은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이 무슨 꼴이래? 닮은 꼴이래. 오케이? 닮은 꼴이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뭘 구해달라는 거면 이거분의 이거를 구해주세요는 뜻이잖아. 해석되니? 영어 해석하듯이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렇지? 이거 한국말이니까 더 쉽잖아. 맞아? 다시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우리 다 뭘 배운 사람들이야? 삼각비 배운 사람들이지. 맞아? 삼각비에서 사인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사인 세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직각이야. 여기 얘가 세타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인이 의미하는 거는 당연히 얘분의 뭐였어? 얘였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A분의 B라고만 기억하고 있지.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예요. 뭐라고? 빗변에 대한 빗변에 대한 뭐라고요? 높이의 비가.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가 궁금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궁금합니다라는 뜻이잖아 현재. 여기가 됐어?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내가 뭐라고 놔야 제일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어차피 비가 궁금한 거잖아. 가까이 길이 자체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내가 1이라고 그냥 놔버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놔버린다면 내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저 x 값인 거야. 이해돼요?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사각형이랑 여기는 이 사각형이랑 무슨 꼴이래? 닮은 꼴이래. 그렇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1이니까 난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좀 생각해보자. 이 길이는 실제로 얼마야? x-1이죠. 왜? 여기는 요 길이가 뭐였으니까? x였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다시 이 길이 x 대 1은 뭐가 됩니다? 1 대 x-1이 됩니다. 그럼 요거 넣으면 1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근은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 너희들 이거 보면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얘의 근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 실근이 무조건 두 개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양수고 하나는 무조건 음수구나까지 얘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 그걸 조금 이따가 우리 근계수 관계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럼 하나는 무조건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얘만 보면 바로 판단이 되거든.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당연히 뭘 구하는 거겠어? 양수값 구해주세요. 왜? 길이가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 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냥 처음이라고 이거 봐봐.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 처음에 너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해봐서 그래. 그렇지? 내가 해줬어. 너희 또 다시 접근 못할 수도 있어. 왜? 안 해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너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처음에 안 된다고 난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무조건 다 해보면서 실패도 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딱 붙잖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 문제가 나와도 그거에 대한 식을 너희가 스스로 툭툭툭 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처음이 중요해요. 한 발짝.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너희들 오늘 테스트는 복소수 볼 거예요. 오케이? 오늘 테스트 복소수 볼 거예요. 복소수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8문제인가 있어. 맞아요? 8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안 해도 될 거야. 2문제는 안 해도 되겠네. 5번이랑 6번 안 해도 되겠다. 다 오메가 동글동글한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결국 몇 문제야? 8문제 중에 2문제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6문제죠? 맞아요? 6문제만 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10문제 보고 6문제 총 16문제 풀고 집에 가요. 그리고 약속 지킬게요. 오늘 9시 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